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과 PSV 아인토벤 간의 2024-25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상대한 PSV 아인토벤은 지난 시즌 네덜란드 에레디비시에서 29승 4무 1패라는 미친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현 네덜란드 에레디비시를 선도하는 최강의 클로버로서 올 시즌에도 국내 리그인 네덜란드 에레디비시에서만큼은 9승 0무 0패라는 미쳐버린 성적으로 거의 절대 강자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PSV 아인토벤은 올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1무 1패로 다소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큰 무대에서는 리그에서의 폼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이번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의 홈 구장 바르크 데 프랑스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파리 생제르맹의 절대적인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역시 최근 파리 생제르맹에서 에이스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선발 출전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 이강인 선수는 지난 주말 스트라스부르와의 리그1 경기에서는 교체로 출전하면서 체력적인 안배를 했었고, 어제 있었던 파리 생제르맹의 공식 기자회견장에서는 선수단의 대표로서 루이스 에니케 감독과 함께 인터뷰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선발 출전이 유력시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잔루이지 도나루마 골키퍼, 아슈라프 하키미, 마르퀴뉴스, 윌리안 파초, 누누 멘데스, 주앙 네베스, 워렌 차이르 에메리, 파비안 루이스, 우스망 덴벨레, 이강인,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까지 역시나 파리 생제르맹의 주전급 입지로 평가받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고,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최근 굉장히 많은 출전을 했었던 포지션인 제로토 포지션에 출전을 하면서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전문 센터포워드 자원인 랑달 콜로 무아니 선수 대신 이강인 선수를 공격수로 기용하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신임이 굉장히 두텁다는 것이 드러나는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PSV 아인토벤 역시 루크 도용, 노아랭 등 네덜란드 대표팀 선수를 포함한 강력한 주전급 라인업으로 이번 경기에 나섰는데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PSV 아인토벤을 상대로 역시나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대부분의 볼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PSV 아인토벤의 진영에서 거의 볼을 소유하는 완전히 지배적인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슈팅 숫자가 8대4로 2배 차이, 그리고 볼 점유율 면에서도 근소 우위를 보일 정도로 경기 내용 자체는 파리 생제르맹이 우세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워낙에 처음부터 PSV 아인토벤의 진영에서 볼을 소유해 상당히 높은 라인부터 공격 빌드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때문에 PSV 아인토벤의 페널티 박스까지는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면서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냈었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전 10분 윌리안 파초 선수의 환상적인 로빙 패스를 이어받은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가 거의 단독 찬스를 잡았지만 아쉽게도 슈팅이 빗나가고 말았고, 18분에는 누누 멘데스 선수의 크로스를 우스망 덴벨레 선수가 골대 바로 앞에서 받았지만 덴벨레 선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력으로 골대를 맞추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 초반 주도권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으로 경기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26분에는 또다시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가 누누 멘데스 선수의 패스를 받아 PSV 아인토벤의 뒷공간을 털었지만 슈팅이 빗나가고 말았고, 29분에는 우스망 덴벨레 선수가 박스 안에서 또다시 홈런을 날려버리는 슈팅으로 찬스를 무산시키면서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수들은 하나같이 결정적인 찬스들을 유효슈팅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쉬운 폼을 보였습니다. 결국 찬스가 왔을 때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파리 생제르맹은 주앙 네베스 그리고 우스망 덴벨레 선수가 치명적인 턴오버 실수를 저지르면서 노아랑 선수에게 단독 찬스를 내줬고, 이것이 도나루마 골키퍼가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니어포스트 구석으로 꽂혀버리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PSV 아인토벤과의 이번 경기를 사실상 압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대1의 스코어로 하프타임에 돌입하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상황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 전반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아쉬운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의 임팩트는 꽤나 드러났던 경기였는데,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제로톱으로 출전한 이강인 선수는 사실 포지션만 제로톱이지 낮은 위치에서 볼을 받으면서 연계 플레이에 치중하는 사실상 원톱 공격수의 느낌은 전혀 없고, 공격 지역에서 상황에 따라 위치를 바꿔가면서 공격에 가담하는 프리롤에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이강인 선수는 본래 포지션에서 뛰는 것이 아닌 여러 방면에서 뛰어야 하는 다소 복합적이고 어려운 포지션을 맡았음에도 역시나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춘 선수인 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다방면으로 뛰어난 영향력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공격 지역에서의 뛰어난 위치 선정을 통해 2번이나 결정적인 프리 찬스를 받았는데, 이강인 선수는 전반전 15분 수비수의 마크를 따돌린 상황에서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의 컵백 패스를 자신 있는 왼발 다이렉트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베니테즈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냈고, 43분에는 상대 실수에 의해 골문 앞에서 뜻밖의 찬스가 찾아왔고, 이를 터닝 슈팅으로 정말 잘 때려냈지만 PSV 아인토벤의 베니테즈 골키퍼가 신들린 선방을 보여주면서 찬스가 무산되었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의 두 번의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한 부분은 이강인 선수로서는 정말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슈팅은 워낙에 코스가 좋았고 골키퍼가 너무 잘 막았다고 밖에 날 수가 없는 이강인 선수로서는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슈팅을 시도했던 장면들이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PSV 아인토벤이 득점 이후 본격적으로 공격수만을 역습 카드로 남겨둔 뒤 수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득점을 해내지 못하면 다소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전 55분 박스 바깥에서 아슈라프 하키미 선수가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정말 풀리지 않았던 이번 경기를 외곽 중거리 슈팅을 통해 간신히 만회하는, 골을 넣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부진했던 공격수들이 득점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경기였는데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후반전에도 센터포워드 포지션이 아닌 측면으로 빠져서 볼을 연계하고 위협적인 크로스도 몇 차례 박스 안으로 투입을 했는데,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 코스는 분명 괜찮았지만 마무리가 되진 않으면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결국 이강인 선수는 1대1 통점 상황에서 한방에 있는 공격수 마르코 아센시오 선수와 교체되어 68분 출전으로 오늘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경기에서 극심한 부진을 보였던 우스만 덴벨레,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를 교체시키고 랑달 콜로무아니 선수를 투입하는 등 공격적인 변화를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몰아쳤고, 결국 남은 시간 경기 동안 경기를 역전시키지는 못하면서 이번 경기를 1대1 무승부라는 홈에서 펼쳐진 경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분명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고, 이번 경기 무승부로 인해 리그 페이지 16위 자리에 머무르는 토너먼트 진출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결과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제로톱으로 출전하긴 했지만 내려와서 받아주면서 연계 플레이를 펼치기도 하고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해 결정적인 두 차례 슈팅을 하는 등 꽤나 좋은 임팩트를 남겼는데,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찬스 메이킹 2회, 공격 지역 패스 4회, 볼경 합승률 60% 등 좋은 스탯들을 많이 쌓았고 평점 실점대에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경기를 굉장히 준수한 평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과 PSV 아인토벤 간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대한 파리 생제르맹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린 유로파리그 수준의 팀이다. 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오만함을 저주한다. 덴벨레를 팔고 네이마르를 다시 데려와라. 네이마르의 뼈가 우스망 덴벨레보다 더 잘 뛸 거야. 파리 생제르맹은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은바페와 함께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지 못했고 우스망 덴벨레와 함께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 효율성 문제는 정말 끔찍하다. 우리가 지배하지만 득점하지 못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바로 대가를 치르게 되므로 후반전에 득점해야 한다. 이건 중요하다. 우스망 덴벨레, 루이스 엔리케, 파비안 루이즈는 지옥같은 세 사람이다. 하키미는 확실히 오늘 밤 우리 팀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다. 불행히도 바르콜라와 덴벨레는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 이는 큰 수치다. 덴벨레,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재앙을 만들고 있다. 경기 시간 76분인데 왜 우스망 덴벨레가 아직도 경기장에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사람들은 우스망 덴벨레가 있었다면 파리 생제르맹이 아스날을 상대로 뭔가를 했을 거라고 하더만 결과가 보이네. 등등 많은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이번 경기 내용에 대해 굉장히 실망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 이번 경기는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경기였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의 올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타이틀 도전은 도저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